당시 이 사건의 어느 정도 실체를 알고 있을 만한 전 대검 중수부장인 이인규 전 부장이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행적도 묘연하고 미국으로 떠났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양 박사님. 예. 어떻게 보시는지. 어쨌든 구체적으로 한 명이 이제 명단이 나왔죠. 당시에 앞서 이야기했던 2009년 4월 21일 날 국정원과 이인규 중수부장이 통화를 하고 안 만나고 4월 22일 날 KBS에서 이제 이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몇 가지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당시 보도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또 200만 원을 받아서 어떤 부분들은 봐주고 어떤 부분들은 키워주고 했던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당시 보도국장이 누구냐? 지금 KBS 고대영 사장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면 검찰과 국정원은 기본적인 권력 관계에서 상호 견제 관계입니다. 특히 언론은 더더욱이나 국정원과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최대 지상파 KBS 보도국장이 감시를 하지 않고 200만 원을 받고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예, 견제를 받지 않고 오히려 권력의 견마지로를 다했다. 이렇게 지금 논리가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200만 원을 받고 사건을 침묵하거나 사건을 키워줬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까지 이르게 했다면 현실적으로 KBS 고대영 사장은 현재 그 자리를 지킬 이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보수 야당이 추천했던 KBS 이사들이 그렇지 않아도 동료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KBS 파업 과정에서 고대영 KBS 사장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이 국정원 개혁위가 이 논두렁식의 파문 말고도 또 다른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 인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면 보시죠. 지난 4년 동안에 참 많은 찢어지는 가슴 아픔도 맛보았고 또 많은 어떤 괴로움과 또 함께 또 가족이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미안함도 느꼈고 그래서 참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평생 검사 생활을 하면서 악을 응징했듯이 악의 편은 들지 말자.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악의 편은 들지 말자. 예, 어쨌든 개혁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동욱 전 총장이 그 혼외자 논란도 일종의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정원 2차장에까지 관련된 내용이 보고가 되고 그 아들에 대한 신상 정보까지 다 어느 정도 공개가 외부적으로 공표가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혼외자 논란에 대한 대응을 잘했나 못했나 건 변론으로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어쨌건 국정원 댓글 사건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의 이제 중심이 되는 사람을 이제 문제 제기하고 타겟팅을 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법무부하고 검찰에서도 굉장히 알력이 심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지검장도 그 당시에 팀장으로 있다가 국회에 나와서 또 한바탕 문제도 있었고요. 예. 이제 그게 전부 다 이제 국정원이 개입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문제하고 다 덧붙여서 이거는 굉장히 큰 축으로 직권남용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될 수 있고요.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쉽사리 그렇게 사그라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시 이 사건의 어느 정도 실체를 알고 있을 만한 전 대검 중수부장인 이인규 전 부장이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행적도 묘연하고 미국으로 떠났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양 박사님. 예. 어떻게 보시는지. 어쨌든 구체적으로 한 명이 이제 명단이 나왔죠. 당시에 앞서 이야기했던 2009년 4월 21일 날 국정원과 이인규 중수부장이 통화를 하고 안 만나고 4월 22일 날 KBS에서 이제 이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몇 가지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당시 보도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또 200만 편은 들지 말자. 예, 어쨌든 개혁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동욱 전 총장이 그 혼외자 논란도 일종의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정원 2차장에까지 관련된 내용이 보고가 되고 그 아들에 대한 신상 정보까지 다 어느 정도 공개가 외부적으로 공표가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 뭐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혼외자 논란에 대한 대응을 잘했나 못했나 건 변론으로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어쨌건 국정원 댓글 사건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의 이제 중심이 되는 사람을 이제 문제 제기하고 타겟팅을 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법무부하고 검찰에서도 굉장히 알력이 심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 인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면 보시죠. 지난 4년 동안에 참 많은 찢어지는 가슴 아픔도 맛보았고 또 많은 어떤 괴로움과 또 함께 또 가족이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미안함도 느꼈고 그래서 참 많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평생 검사 생활을 하면서 악을 응징했듯이 악의 편은 들지 말자.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악의 100만 원을 받아서 어떤 부분들은 봐주고 어떤 부분들은 키워주고 했던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당시 보도국장이 누구냐? 지금 KBS 고대영 사장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면 검찰과 국정원은 기본적인 권력관계에서 상호 견제 관계입니다. 특히 언론은 더더욱이나 국정원과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최대 지상파 그 KBS 보도국장이 감시를 하지 않고 200만 원을 받고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예, 견제를 받지 않고 오히려 권력의 견마지로를 다했다. 이렇게 지금 그 논리가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200만 원을 받고 사건을 침묵하거나 사건을 키워줬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죽음까지 이르게 했다면 현실적으로 KBS 고대영 사장은 현재 그 자리를 지킬 이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보수 야당이 추천했던 KBS 이사들이 그렇지 않아도 동료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KBS 파업 과정에서 고대영 KBS 사장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이 국정원 개혁위가 이 논두렁식의 파문 말고도 또 다른